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진행을 맡은 신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의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뇨 사례자분들의 얘기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환자분은요, 당뇨를 앓은 지 약 20년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또 10년 넘게 먹는 약을 복용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복용량은 자꾸 늘고 또 혈당 조절은 안 돼서 고생이 참 많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화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산업설비 제조공장. 올해 나이 56. 이 공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박동엽 씨. 한 기업체를 이끌 만큼 강단 있고 활동적인 그가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지도 벌써 20여 년이 넘어간다는데. 그게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당뇨라고 인식을 못하고, 밥 먹고 나면 그렇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주전자째로 물을 먹어도 먹고 나서 한 3초나 5초 있으면 또 입 안에가 말랐어요. 그래서 내과를 갔더니, 일반 그 병원 내과를 갔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뭘 찍어보시더니, 그때는 사실 그런 거 있는 것도 몰랐으니까, 당뇨병 초기 같으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갖고서 그 동네 조그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사실 무시를 하고 약도 복용이 나오면은, 3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고, 술, 담배 많이 하고 다녔어. 약을 보통 안 먹었었어요. 젊음을 믿고 다소 무심했던 병에 대한 관리. 조금씩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던 박동엽 씨는 약 3년 전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인슐린 펌프 치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인슐린 펌프를 처음 착용해서 좀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던 뭐 등산도 다닐 수 있고, 또 여행도 전에는 착용 전에는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니까 오래 못 다녔는데, 이제 이 인슐린 펌프 착용하고 나서는 뭐 해외여행도 한번 갈 수도 있고, 갔다 왔고, 또 뭐 제주도도 뭐 비행기 타고도 왔다 갔다 하고, 일단 생활에 활력소가 생기니까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치료.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진 것은 물론 늘 조심스러웠던 식사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었다고. 무엇보다 먹는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된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데,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삼겹살도 구워서 넣고, 오리고기도 구워서 넣고, 뭐 소고기도 구워서 드셔보고, 하얀 쌀밥 먹고 하얀 쌀에다가 콩 조금 넣고 그렇게만 드셨는데도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인슐린을 딱 주입을 하고 먹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보름 한 15일 정도 후에서부터는 당이 딱딱딱딱딱딱 내려가는 거가 눈으로 이제 그때서부터 보였다고. 인슐린이 앞으로 뭐 당뇨병 치료제가 많이 나와도 저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네. 왜냐면 자기가 인간이 먹고 싶은 걸 먹고 병을 치료하는 게 그냥 제일 최상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일반 당뇨병 환자들 보면은 채소 몇 개 먹고 잡곡밥, 그거 소화되지도 않는 잡곡밥 먹고서 그냥 까짝까짝 그 밥 먹는 거 보면 참 내가 한심스러웠더라고. 근데 지금은 일반인이랑 똑같이 먹고 일단 밥맛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인슐린 주입하고 또 운동하고, 에? 그러니까 뭐 가족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운동을 나선 부부. 아내와 함께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매일 운동을 해도 어려움이 없다는데,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3년 동안 여태 인슐린 펌프 3년 동안 찬 기간이
안 찬 18년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회복도가. 예? 그리고 지금은 많이 만족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로 인해서 규칙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점차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탄력 붙어서 이제 거의 뭐 지금은 뭐 그런 관계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가 요즘 인생 80, 90까지 다 본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난 사실 이 친구는 5장 6부라고 안 그러고 5장 7부라고 그래요. 어? 인공췌장을 하나 사람들은 5장 6부가 있는데 나는 장기를 하나 더 달고 살다가 그냥 편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들도 같이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어느 날부터 이 목마름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으셨다가 당뇨 사실을 확인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인 당뇨의 원인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분의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뇨하면요, 이 심한 갈증을 참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대표적인 당뇨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당뇨병은 이 환자처럼 심한 갈증,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먹고 싶어하고. 소변도 많이 보고, 다녀. 그 다음에 식사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식사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또 줄어요, 또. 네. 그리고 많이 피곤하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그런 현상에 피곤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네네. 예, 이제 좀 오래 지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몸이 짜부러지니까 파괴 현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 오는 것도 증상이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좀 늦게 나타나겠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목마름 증상이나 만성 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당뇨가 진행됐을 때 알게 되는 증상이고요. 보통 당뇨병 발병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참 알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이 초기 때는 당뇨병 환자들이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를 잘 치료하려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은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 약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긴 해요. 그러니까 네. 힘이 빠진다든가 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약간 조금 피곤한다든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데 물론 그 원인은 인슐린 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를 유지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영양분이 필요한데 영양분을 영양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얘는 많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꺼번에 마르지 않거든요. 약간 잘못된 게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을 계속 키울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망가지면 아마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처럼 병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네. 약간의 잘못이 서서히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뇨가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가 참 궁금한데요. 이 당뇨병의 이유는 뭔가요? 예, 원인을 잘 알면은 누구나 당뇨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뇨병을 원인을 잘 알면은 그 원인을 해결하는 거 고치면은 혹은 또 정상으로 만들면 원인이 정상화되면은 당뇨병자가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면은 당뇨 치료 잘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치료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네네. 해봤자 안 되는 이유가 원인을 모르니까 네. 헛발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한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당뇨병 원인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할 겁니다. 정상인의 췌장 현미경 사진 보면은 이렇게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의 환자의 췌장 현미경 사진 보면은 이런 세포들이 다 파괴돼 있어요. 밀가루 반응처럼. 그래서 이 공장이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적게 나와요. 그게 당뇨병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식사 후에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이게 식사라는 게 바깥의 에너지원을 우리 몸으로 동화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 동화 호르몬이 인슐린인 거예요. 없으면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인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이렇게 급격히 많이 나오고 또 저 밑에 급격히 많이 떨어지고 저 밑에 급격히 많이 떨어지는데 당뇨병이
이렇게 되면 당뇨병이 돼요. 이거보다 조금 적어지면 더 발전되면 이렇게 되고 아주 나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췌장 기능이 망가지는 거고 처음부터 췌장이 망가졌지만은 바로 이렇게 정상인에 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양이 감소한 것이 당뇨병 원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자분의 경우처럼 먹는 약을 계속 복용을 했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 악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게 상당히 잘못된 치료라서 그렇죠. 이 먹는 약이라는 것은 췌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약은 췌장을 인슐린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나오게 하는데 그게 주된 작용인데 결국은 췌장이 너무 더 피곤해져가지고 췌장 기능이 좀 잃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치료를 할 필요가 왜 없는 건데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임상 연구를 보면은 설포니라 같은 먹는 약을 먹게 되면은 뭐 다른 약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췌장기능이 매년마다 줄어들어요. 먹냐고. 그러니까 췌장기 떨어져 있는 게 당뇨병인데 정도 떨어져 있는 당뇨병인데 먹약 먹고 이 떨어질 게 점점 줄어들으니까 점점 악화시키는 거죠. 먹는 약 먹는다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병을 악화시키다, 더 나쁘게 만든다.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상당히 오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먹는 약을 의사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게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환자들도 먹는 약 계속 먹었는데 불구하고 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왜냐면 점점 더 췌장 기능이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얘기죠. 그 사례자분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큰 합병증은 없으셨는데 시력이 좀 떨어지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는 이제 완전히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시력의 변화도 이 당뇨와 함께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몸이 이게 짜부러지는 병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먹은 것이 살로 안 가는 병이죠. 인슐린 부족하게 되니까. 살로 안 가게 되면 두 가지 형태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원료인 포도당이 피 속에 남아있으니까 고혈당인 상태가 유지되겠지. 고혈당이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우리 살 속에 들어가지고 없어져서 살로 만들어졌는데 살을 못 만들잖아요. 그죠? 살이 없어진다고요. 눈에 있는 시신경이나 혈관들의 살이 없어지니까 눈이 파괴되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상태, 이렇게 제대로 안 경우에는 눈에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파괴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눈의 시력이 나빠지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인슐린펌프 달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서 똑같아졌으니까 굶고 있던 눈에 있는 시신경 세포들이 이제는 건강해져가 잘 먹으니까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잘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과에서 이 망막증에 대한 검사를 하기 전부터 벌써 몸은 망가진 게 자기는 느껴요, 환자는. 네. 뭐 이쯤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게 되는지 병원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은 후에 이제 그 센터에서 상주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나 봐요. 그렇죠. 그 2주 정도, 1주나 2주 정도 입원해가지고, 그 센터의 목적은 당뇨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당뇨병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환자가 조치를 취할까를 잘 알아야 되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제 어리신 분들은 그런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한 90살 먹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되게 노령자도 많고, 꼬마 어린애 같은 애들은 그 어머니가 교육을 잘 받고,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잘 해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네. 똑똑한 애들 한 10살 먹은 꼬마 애들도 다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잘하니까. 인슐린 들어가는 거 얼마며, 얼마나 먹어야 되며, 운동땀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한 15년 후에 한번 걔를 만나봤더니 15년 동안 아주 잘하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잘 해요. 대부분은. 네. 구체적인 치료 과정이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 다 풀리셨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방청객 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소아당뇨나 임신성 당뇨에도 인슐린 펌프를 착용해도 되나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여자가 당뇨병이면은 그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수태도 잘 안 되지만 수태 됐다 할지라도 비정상 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의사들도 그 임신하니 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착용 안 하면은 임신이 엉망이 되거나 아기도 나빠지거나 아기를 중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엄마까지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학적 진실은 인슐린 펌프 꼭 달아야 된다.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췌장 기능을 정상처럼 해주는 거니까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아니 애기 잘 낳고 정상 똑같이 정상 더 건강한 애들 낳는데.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비용 면에서 먹는 약이나 주사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나요?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비싸지 오히려 싸죠. 그 당뇨병 걸리면은 한 집안이 망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들을 안 느껴요. 아니, 내가 한자 보고 있으면요. 한 10원이나 20년 돼서 보면은 눈 멀고 코만 남고 다리 자르고 합병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요. 보면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보여요, 보면은. 그러니까 합병증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겠어요? 비용이지. 아니, 혈액 투석하게 되면 1년에 한 1억씩은 더 부담해야 돼요. 눈이 레이저 칠하면 돈 얼마 들어가요? 심장 수술하면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그 무지무지 들어간 거예요. 먹는 약 먹으면 그런 병들을 만들어준다고요. 먹는 약도 비싼 약 먹으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먹는 약 효과가 없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합병 만드는 거 다 안다고요. 인슐린 펌프 달면은 그런 합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살아간다는 삶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약 먹어가지고 눈 멀고 혈당 높아가지고 이 환자처럼 점점 나빠지면은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액티비티도 없어요. 그죠? 생산성도 없어요. 눈 멀고 콩팥 나빠져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무료로 해줘요. 의료보험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그 의료보험 그 회사로서는 합병증에 계약한 그 환자 합병증이 없으니까 합병증 때문에 치료할 치료비를 안 대도 되니까 수십 배, 수백 배 이익이거든요. 근데 의료보험 그 회사가 바보입니까? 그래도 또 이익이 맞아야 하는데
이것만 보셔도 인슐린펌프가 훨씬 이익이라는 거 아셨죠? 네. 그러니까 훨씬 이익인 겁니다. 네. 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주사약이나 먹는 약보다 인슐린 펌프 치료가 더 비싸다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글쎄요, 아마 이렇게 인슐린펌프 단 사람들은 비싸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하는데, 해본 사람들은 훨씬 나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치료를 방해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사들은 막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자꾸만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환자 자신들이 잘 생각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환자가 그러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친구한테 인슐린펌프 달라고 자기는 좋아지니까 먹냐 먹다가 난 나쁘다 좋아졌잖아. 그러고서 설명했는데 좀 더 안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야, 네 목숨이 중요하냐 임마? 돈이 중요하냐? 그거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혹시 나중에 합병증 안 오면 아까 그 얘기죠. 그죠? 안 오면은 네가 돈도 잘 벌고 훨씬 날 텐데 그 합병증 다 온 다음에 오려고? 돈 다 쓰고 다 망가진다고, 그죠? 처음부터 하면 망가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 네. 망가지게 하면 굉장히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는 지롭지 않은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혜로운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전체적인 치료 효과나 합병증 예방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설명한 대로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의 얘기도 인슐린펌프 치료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이다. 일생 놓고 보면은. 네네. 그렇죠.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네. 진실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박사님 오늘 끝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이 환자처럼 그냥 옛날 치료처럼 작게 먹고 운동하고 먹약 먹으면서 계속 서서히 나빠지고 지면서 인슐린펌프 치료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네. 이제 올바른 치료해서 망가진 다음에 치료하면 안 됩니다. 미리 망가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면 건강해지고 자기 친구도 잘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진리를 잘 알고 진실을 잘 파악하고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과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남아있는 60년, 70년과 여러분의 손자의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거 아시고 이런 프로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또 환자들의 증언이 있잖아요. 네. 증언을 보시고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방해 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방해를 뚫고선 들어오셔야 될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오늘도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많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였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더 생생한 사례자분들의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